아침부터 막 정신이 없이 바쁘네. 어디서 정신이 명절 되면 바빠요. 또 목사님 한 분이 명절 아래에 또 이사한다고 그래서 또 아침에 이게 막 그 로라 같은 게 있어요. 로라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나르면 참 편해요. 저도 막 이렇게 긴 장의자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것도 쉽게 그냥 거기다 딱 걸어놓으면 이제 쉽게 옮기기가 쉬워요. 그걸 제걸 빌려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또 그래서 어제 이사 다 지금 거기다 날라드리고 또 와서 그럼 가져와서 또 우리 것도 하려고 그랬더니 필요하다고 또 갖다 달라고 그러시네. 그래서 딱 지금 갖다가 주고 왔습니다. 오늘은 팽목에서 라는 시를 한번 골라봤어요. 이 앞전 우리가 이제 시를 어떻게 짓는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자기 모티브를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팽목이 어딘지 아세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네? 팽목 항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는지 모르시겠어? 이게 세월호 팽목항이 어디냐면 진도예요. 진도. 진도의 그 팽목에서 이제 그 아직도 철수를 하지 못하고 국가꽃을 바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쓴 글이에요. 이름으로 안 썼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두 번째인가 그럴까요? 아직 팽목은 하얀 국화꽃을 삼키고 있었다. 팽목을 가보면 이 그 팽목항이 팽목이라는 말은 워낙 이제 이게 이제 팽목항의 이 바닷가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팽목 자체를 바다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바다를 얘기하시면 돼요. 아직도 한참 지났는데도 하얀 국화꽃을 삼키고 있었던 거예요. 국화꽃을 와서 또 이제 사람들이 바닷물에다가 국화꽃을 던지고 바다에다가 저기 딸을 다 수장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팽목은 하얀 국화꽃을 삼키고 있었다. 하얀 국화꽃이라는 말이 우리가 조문할 때 쓰는 꽃이잖아요. 조문할 때 쓰는 꽃. 또 하얀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상해 나갈 때 어떤 상해 부모 앞서서 죽은 자식을 어떤 상해 나가요? 응? 부모 앞서서 죽은 자식이 상해가 나갈 때 어떤 상해 나가요? 꽃상이. 아니죠. 꽃상이 아닌가? 꽃상해 나가요? 부모 앞서서 죽은 상해는요.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다 드셨는데 돌아가시는 것은 꽃상해가 나가는데 근데 이 자식 앞서서 부모 앞서서 죽은 자식은 백상해가 나와요. 저도 백상해를 봤어요. 온통 하얗게 된 상해를 나간다는 거예요. 하얀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얀 국화꽃을 삼키고 있었다. 슬픈 눈물의 동진.
이게 슬픈 눈물의 동질이라는 말은 뭐냐면 동질이라는 같은 물질 그런 뜻이잖아요. 응? 눈물이라는 게 짜요 안 짜요? 짜요. 바다도 행복의 이 바다도 짜겠어 안 짜겠어요? 선물이요. 짜. 어? 슬픈 눈물의 어떻게 보면 동질이라는 말이에요. 어? 행복의 바다는 떨어뜨려도 바다는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이 같은 눈물을 그러니까 바다도 짜잖아요. 눈물도 짜잖아. 근데 바다에게 이 같은 동질의 눈물을 떨어뜨려서 동질이라는 사람이 동질이라는 그 느낌이라는 게 동료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게 사실은 동료라는 느낌이라는 게 자꾸 어떤 것을 보호해주고 또 봐주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슬픈 눈물을 같은 동질로 바다에다가 떨어뜨려. 떨어뜨려서 결국은 나중에 좀 아직도 내놓지 못했던 저기 아이들 죽음이라도 내놔라 그런 건데 근데 바다는 그런 슬픈 눈물에 엄마 아빠들 또 많은 사람들이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떨어뜨려 주어도 바다는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때로는 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줘요. 바다가 물이 들면 고기들이 활보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또 고기잡이가 고기를 잡아서 우리에게 또 물고기 같은 걸 또 먹게 할 수 있죠. 또 그다음에 바다가 물이 난다는 말이 이 들물하고 썰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만조와 관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낚싯배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물이 쫙 났어요. 그러면 뭐가 많이 있어요? 물이 쫙 나면 고기가 많았겠지. 물이 쫙 나면 거기는 이제 저기 뭐야 조개. 없죠. 그렇죠. 조개 같은 거. 그다음에 반지라, 또 반지라 또 뭐가 있을까요? 맛조개. 조개로 계속 가네요. 맞죠? 네. 또 낙지도 있고, 낙지도 있고 개도 있고, 개도 있고 또 또 뭐 있더라? 이 서해안이라 그런지 섬에 있는 것들을 저기 뭐야 이 섬에 이제 돌 같은 데 이런 데 붙어 있는 것들을 얘기 안 하시네. 똑똑 나는 게 뭐지? 바닷말 종류 얘기해요. 따개비도 있어요. 바닷말 종류. 따개비는 우리가 잘 안 먹죠? 바닷말 종류. 뭐가 있을까요? 물이 나면 이 저기 뭐야 이 바위 돌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미어. 그렇죠. 돌미역. 돌미어. 또 도다리 아니 게 뭐더라? 톡톡톡. 이게 있잖아 엄마. 톳. 톡. 또 뭔데? 김장에 쓰는 김장할 때 쓰는 게 뭐였죠? 청각. 청각. 또 다시마도 있어요. 쭉 내려가면 다시마도 있어요. 또 돌김. 응? 네, 김도 있고. 그 다음에 파래도 있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먹고 왔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먹고 왔는데 매생이 같은 것도 거기 돌 아 붙어 맞아. 있어요. 매생이. 매생이 아세요? 응? 맛있어요. 매생이 어르신들 머리보다 더 가는 네. 실처럼 많이 가는 거. 실보다 더 가는 거 있어요. 응? 먹어보면 그 매생이는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많이 못 먹고 이럴 때, 못 먹고 이럴 때 기력 회복용으로 많이 썼어요. 국도 끓여 먹어요. 매생이보다 조금 더 큰 걸 뭐라고 했어? 좀 더 조금 더 두꺼운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파래. 이런 거. 실체럼 생겼다고 그래서 실파래. 네. 파래는 파래 같은데 실파래. 그거는 무침을 많이 해 먹어요. 많죠? 응?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만 또 바다는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저희 동네가 바닷가 바로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주변에 있는 분들은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가령 뭐 저희 이제 큰 집의 매형 같은 경우는 그때 그 각 이제 배들에 기름을 넣어주는 그런 일을 하셨고 또 아버지는 또 이제 여객선 선장을 하셨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뭘 하냐면 그 미역 같은 거 이런 거 염장 미역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 많이 먹잖아요.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가지고 소금 막 뿌려가지고 이 상자에 들어있어 그걸 팔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이런 그런 작업들이 갖고 또 이제 먹고 살고 또 jun합 같은 거 이런 거 하러 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시골의 생필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완도 같은 데는 김이 뭐 나오잖아. 네? 안도 김. 네, 완도 김이 유명해요. 지금 이제 완도가 이제 전복이 유명해요. 김이나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그 전복이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아요. 그런 것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쪽이 옛날부터 양식을 그 전복 양식이 최적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전복 양식을 성공을 못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복 양식을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로 이제 최적지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해요. 안도의 섬 같은 데 가면 많이 합니다. 어찌됐든 바다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지만 또 냉정하게 알아줍니다. 왜 바다가 냉정해졌을까요? 인간이 욕심을 부리니까. 인간이 항상 욕심을 부리니까. 술 먹고 운전하다가 저기 배 운전하다가 배와 배가 부딪혀갖고 하는 경우 있고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깔아놓는 또 바람 부는데 고기 잡을 욕심으로 나갔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런 욕심 때문에 냉정하게 냉정. 슬픈 눈물의 동지를 떨어뜨려도 바다는 냉정하게 냉정합니다. 무엇인가 그가 삼켰던 가시 같은 원망과 따가운 시선 그래도 토해내지 못하는 것 무엇일까? 왜 그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왜 토해내지 못하는 걸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가 삼켰던 가시 같은 원망과 따가운 시선 가시 같은 원망을 막 해야 돼요. 바다에다가 그잖아요. 빨리 저기 아이들 저기 장사라도 지내게 아이들 좀 또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원망을 해요. 따가운 시선 바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요. 그래도 토해내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왜 토해내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부여잡고 바다는 생략됐죠? 죽음을 부여잡고 바다는 죽음을 부여잡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응? 1년의 세월 화사한 4월에 다른 죽음과 눈물이 겹치고 또 다른 선장은 퇴선한다. 여기 1년의 세월 동안 1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1년의 세월 화사한 4월에 4월이 화사해야 되잖아요. 그잖아. 봄이니까. 봄은 항상 화사해야 돼. 막 만물이 생동하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죽음과 눈물이 겹치고 또 다른 선장은 퇴선한다. 여기서 또 다른 선장이 누구냐면 1년 뒤에 이것 때문에 사실 박근혜 7시간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문제가 막 터졌어요. 응?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냐? 응? 그래가지고 막 자살도 어떤 사람을 하고 막 그런 다른 죽음과 눈물이 겹쳐지고 그 또 다른 선장은 퇴선한다. 이 세월호 선장이 먼저 퇴선해버렸죠. 응? 원래 선장은 그 배의 가장 우두머리는 그 배가 끝까지 남아서 그 배를 사수해야 되고 또 그 배에 사람이 있는 거 없는가를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세월호 할 때 먼저 살라고 나와버렸어.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선장을 막 욕을 많이 했죠. 응? 그런데 또 다른 선장, 응?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선장은 또 다시 퇴선했다. 응? 이런 일을 또 다시 저지르고 이면에 정의엔 정의가 이면에 정의했죠. 응? 정의가 이렇게 막 종이가 이제 여기에 먼저 써져 있는 종이가 있고 이 뒷면을 이면이라고 그래요. 그죠? 응? 여기가 이제 정면이고 앞면이고 여기가 이제 뒷면. 이면의 종이. 그래서 그 이면의 종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면의 종이엔 탐욕과 적폐를 쌓아놓고 그 부유물들은 하나씩 부상을 한다. 응? 이면의 종이에는 탐욕과 적폐가 있었어요. 응? 자, 세월을 거기에 보니까 막 그 밑에다가 차도 막 싣고 막 철분도 막 싣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응? 엄청나게 싣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탐욕과 적폐. 이 안에 여기다가 막 그리고 그것을 적재 한량 초과가 되면 안 되는데 자꾸 다른 국토위안부나 이런 데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허가내 주도록 만들어요. 그게 적폐예요. 적폐.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마치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게 적폐죠. 탐욕과 적폐를 쌓아놓고 그 부유물들은 하나씩 부상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쌓아놓고 그 부유물들이 하나씩 부상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적폐의 부유물들이나 탐욕의 부유물들 하나씩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왜 무엇인가 그가 삼켰던 가시같은 원망과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토해내지 못한 것이 토해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바다가 도대체 죽음을 부여잡고 그 아이들 죽음을 부여잡고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면의 종이에 탐욕과 적폐가 쌓아놓고 있고 그 부유물들이 하나씩 부상하는 것 같아요. 왜 바다가 죽음을 부여잡고 시체를 부여잡고 내놓지 않는가? 우리나라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탐욕과 적폐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게 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부여잡고 그리고 부유물들을 하나씩 여기서 이 부유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실제적으로 뱃속에 많은 것들이 떠다닐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유물이지만 그러나 그 부유물은 탐욕과 적폐가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 부유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보면서 자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욕심꾸러기들이고 너희들이 얼마나 탐욕을 부리고 있고 너희들이 얼마나 적폐를 양산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바다가 죽음을 부여잡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적폐 탐욕 바로 너희들 때문에. 이 앞에 우리가 연장 배웠잖아요. 연장이라는 것이 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장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탐욕을 어떻게 된다고요? 비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비수가. 나를 해치는 사람들을 해치는 비수가 된다. 그러니 이 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배도 탐욕과 적폐가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은폐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폐하고 하려는 사람들에게 또 대통령에게 하나씩 부유물을 꺼내놓으면서 봐라 너희들이 욕심 부렸지 않냐. 그래갖고 경찰청 해양경찰청 막 해체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도 적폐가 쌓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허가를 내주고 막 하다 보니까 해체까지 한다. 그런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고 막 이런 것들 바다가 말하는 거야. 이 팽목에서 시인이 느꼈던 것이 바로 바다가 그토록 영원하던 죽음 그 순수한 영혼을 아직 바다는 내놓지 못한다. 아이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순수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아직 바다가 내놓지 못해요. 왜 내놓지 못해요? 아직 남은 찌꺼기들 그 부유물은 아직도 떠돌고 있다. 아직도 떠돌고 있기 때문에 뭐가요? 탐욕과 촉패 같은 것이 아직도 우리 사이에 떠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은 그렇게 요구되어지고 그렇게 묻혀간다. 팽목에서 느꼈던 팽목이 바다를 보면서 아직도 이 아이들을 이 순수한 영혼의 이 아이들을 삼키고 있는 이유가 뭔가? 바다를 보면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 이유는 바로 철저하게 우리가 반성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탐욕과 적폐가 쌓여있는 이런 것들을 반성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바다가 지금 이 순수한 영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팽목의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죽음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 자신들에게 사람이라는 게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큰 현상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 자신들이 도대체 우리 사회가 지금 도대체 우리 국가가 지금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깨우쳐야 합니다. 요즘 가장 세간에 복잡한 문제가 있죠. 조국이라는 사람. 그죠? 뭐 한간에 이런 말도 해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 검찰이 제일 힘이 있는 게 검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도 아니에요. 제일 힘이 있는 게 검찰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요. 응? 대통령도 어쩌지 못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하고 대화를 하려다가 난리 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83학점 노무현 대통령 대학을 안 갔잖아.
상고 나와서 바로 고시 해가지고 해서 판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83학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비하냐 검사가 대통령. 그 정도로 검사가요. 아주 엘리트식이 가득 차고. 그래서 옛날에 정치검찰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정치검찰 많이 썼어요. 그래서 검찰을 잘못 보면 그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 공안검사. 그래서 이 공안검사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공산당으로 몰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형도 당한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이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이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을,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출신이 많아요. 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니까. 검찰 출신들이 대부분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을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통해 개혁을 하려니까. 저도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우리 노예에서 아주 아마 제일 개혁적일 거예요. 어디라고? 제가 개혁 선봉에 서 있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노예에 여러 가지 어떤 적폐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을 개혁해 나갈 수 있을까? 없어.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도 선후배가 쫙 이렇게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검찰 출신이 검찰을 개혁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누구를 세우냐면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이 검찰을 무소불위의 이 검찰을 개혁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과연 조국을 근데 이제 부인 문제부터 시작하고 아이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했잖아요. 본인한테는 문제가 없었는데 주위에 이제 친척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자식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야당에서는 조국 임명하면 우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문재인 그때부터 하야운동 벌이겠다. 퇴진운동 벌이겠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도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대통령은 국가를 봐야 돼요. 국가 100년 되기를 봐야 돼요. 그죠? 먼 미래를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그런 유산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정도는 해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조국은 아마 조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이 분명히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해야 할 거다. 결단을 해야 한다.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만큼 적은 자가 없다. 그래서 다른 데서 못 찾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없냐. 근데 검찰이 아니고 행시 출신이 아니고 지금 여기 조국 이 사람은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이 기수하고도 상관이 없고 연관이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이분이 아주 개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자, 우리가 왜 그래서 이 탐욕과 적폐, 이 적폐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팽목의 바다를 보면서 바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너희들이 탐욕, 너희들이 적폐. 이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탐욕과 너희들이 적폐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다 가라앉게 만들어 놓고 나보고 내놓으라고
나보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붙들고, 이 아이들을 붙들고 실제로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것들은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가 아니야. 여러분 연장에 손을 비었다고 그럼 연장 탓인가요? 연장 탓이 아니죠. 연장을 다. 그렇죠. 내가 너무 힘을 쓰라고 내가 욕심부리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가. 범인은 바다가 아니야. 뭐가 범인이에요? 탐욕과 적폐가 범인이야. 즉 탐욕과 적폐를 부리는 인간의 범인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범인에서 왜 나한테 자꾸 따가운 시선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안 내놓고 뭐라고 보이는 분들만 하나씩. 자 너희들 해양경찰차 너희들 다 봐주고 뒤 봐주고 돈 먹고 뒤 봐주고 다 이랬지? 이런 것들 하나씩 내 던지는 거야. 조사해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드러나. 얼마나 정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지. 여러분 부유물들은 다 쓸모가 없어요. 대부분 다 버려야 돼. 그런 탐욕과 적폐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바다가 오르는 거야. 바다. 어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 아이들 죽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죽였